산은 언제나 만석의 친구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지금도 그의 다리는 젊은이들보다 더 빠르게 산길을 오르내렸죠. 차만석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몸을 혹사시켰지만 은퇴 후에는 오직 산만이 그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멀리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하는 산행이었거든요. 정년 퇴직 후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만석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지만 흰머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30산? 처음 듣는 산인데?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의심 많은 성격이었죠. 이 산은 지도에도 잘 안 나와. 옛날에 스님이 수행하던 곳이라더라. 만석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빛났어요. 처음에는 화창했던 날씨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바람이 불어왔고 새들은 지저귀며 그들의 산행을 축복하는 듯했죠. 하지만 30분 정도 산을 오르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짙은 안개가 숲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일기예보에는 맑다고 했는데 박동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석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산을 다녔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날씨는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새소리마저 완전히 멎었고 산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조심해. 미끄러워. 만석이 외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고진태의 발이 이끼 낀 돌에서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어요. 야야, 거기 조심해. 동철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어요. 하마터면 절벽 아래로 구를 뻔했던 진태가 간신히 나무 하나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바보야. 영수가 진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해.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만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능선이어야 했는데 이상한 능선 끝자락의 회색 바위 앞에서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숨죽인 침묵 속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영수였어요. 으악, 저기 봐.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회색 바위 밑에는 섬뜩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몸뚱이,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신음을 내는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 그것의 길이는 무려 10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생물의 눈동자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처럼 지혜와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으악. 저건 그냥 짐승이 아니야. 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 거대한 생물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구렁이의 몸은 곳곳이 찢겨져 있었고 검붉은 핏자국이 바위를 적시고 있었죠. 야, 저 정도 크기면 뱀값이 장난 아닐걸? 영수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뱀 잡아 팔던 거 기억하지? 이거 진짜 돈 된다니까. 영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만석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건들지 마라. 만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이건 그냥 뱀이 아니다. 저 눈, 넌 못 봤냐? 친구들은 어이없다는 듯 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진태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야, 뭐라고? 설마 이게 용이라도 된다는 거야? 저건 이묵이다. 만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줬어. 산신령 앞에서 천년 수련하면 용이 된다고. 그걸 해치면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한테 돌아온다더라.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들은 만석이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 그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슬그머니 배낭에서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차피 꿈쩍도 못하는 놈이잖아. 금방 끝낼 수 있어. 그 순간 만석이 낫을 휘어잡았어요. 나이가 많음에도 그의 손아귀 힘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고 싶으면 건들지 마라. 만석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동철과 진태는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결국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어차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냥 가자고. 잠깐. 만석이 구렁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바위. 같이 밀어보자. 저 생물이 바위에 깔렸어. 뭐? 미쳤어? 영수가 소리쳤어요. 저런 괴물을 풀어줘? 난 그냥 가자는데. 진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은 단호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이 생물을 만난 것도 모두 이유가 있을 거야. 내 말 좀 믿어봐. 긴 침묵 끝에 결국 모두가 만석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위 옆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어요. 구렁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신음소리를 멈추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이 힘을 합쳐 밀자 바위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바위가 아래로 굴러갔어요. 그 거대한 구렁이가 천천히 꿈틀대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그 생물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된 듯 했어요. 구렁이는 그들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느릿느릿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혔어요. 갑자기 햇빛이 숲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고 새들의 지저귐도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등산로가 선명히 눈앞에 나타났어요. 뭐지? 진태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저게 이묵이라도 되는 거야?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들이 방금 경험한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온종일 산행의 피로가 몰려와 그의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꿈속에서 만석은 다시 그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개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회색 바위 위에 구렁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모두 사라졌고 그 비늘은 달빛 아래서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눈빛은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구렁이의 목소리가 만석의 머릿속에 직접 울렸어요. 그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운산을 지키는 이무기입니다. 만석은 두려움 없이 그 생물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정말 이무기인가요? 이무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년을 살아왔지요. 하지만 용이 되기 위한 시험에서 실패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제 존재를 알게 되면 해를 끼치려 하기에 숨어 살고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나요? 만석이 물었어요.
운명이지요. 이무기의 눈이 깊은 지혜로 빛났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산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무기는 꿈속에서 한 곳을 보여주었어요. 산 중턱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큰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자리한 작은 바위 무더기. 이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래전 인간이 저를 지켜준 보답입니다. 만석이 눈을 떴을 때 이 꿈이 단순한 환상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싸해졌어요. 꿈에서 봤던 자리, 실제 산 중턱의 위치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죠. 소나무 두 그루, 그 사이에 바위 무더기.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만석은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의 설운산을 바라보았어요. 산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이무기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큰 뱀이었을 뿐일까? 하지만 그 눈동자를 떠올리면 만석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평범한 생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꿈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신비로운 장소를 찾아볼 것인가.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만석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내일 그는 다시 산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무기가 보여준 그 장소를 찾아낼 거예요. 만석은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무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당신들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산이 인도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필 그들 넷이었을까? 특히 왜 만석이었을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으로 만석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산신령과 이무기, 그리고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신비로운 연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이 모두 진실이었군요. 만석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뒤 만석은 혼자 산에 다시 올랐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특히 영수는 그날 이후로 만석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이무기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만석은 낯익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어요. 이상하게도 지난번과 달리 길을 찾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마치 산이 그를 환영하는 듯했죠. 새들은 지저귀며 그의 앞에서 날아다녔고 바람은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꿈이 아니었다면 만석은 중얼거렸어요. 그는 꿈에서 본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를 찾아 산 중턱을 헤매었어요. 3시간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을 때 만석은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만석은 본능적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있었어요. 꿈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으로 큰 소나무 두 그루가 마치 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누군가 오래전 다듬어둔 듯한 돌 무더기가 있었어요. 만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만석은 돌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몇 개의 돌을 치웠을 때 만석의 손에 단단한 물체가 느껴졌습니다. 흙을 조금 더 파헤치자
깨지지 않은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놀랍도록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청자 항아리였고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뭔가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안에서는 2개의 금괴, 그리고 종이에 적힌 이름 모를 고문서가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금괴를 만져보았습니다. 빛나는 황금색, 묵직한 무게.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짜 금이었어요. 고문서는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된 한문일 것이라고 짐작했어요. 만석은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발견을 혼자 간직해야 할까? 하지만 곧 그는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항아리와 그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배낭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만석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항아리와 금괴, 고문서를 본 후에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문화재 전문가가 호출되었고 그는 항아리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어요. 유례불명의 문화재로 분류된 이 발견으로 인해 만석에게는 보상금 수억 원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떠들썩하고 뉴스에까지 나오며 큰 화제가 되었어요. 30산 보물 찾은 노인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 소동 속에서도 묘한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무기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죠. 발견 소식이 퍼지자 만석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까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가 가장 놀란 것은 함께 산에 갔던 새 친구에게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태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만석아, 너 못 믿을 일이 생겼어. 우리 아들 소식 들었어? 만석은 진태의 아들에 대해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스카이 대학교를 여러 번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진 청년이었죠. 무슨 일인데? 대기업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 그것도 지원자 1000명이 넘는 초경쟁률을 뚫고. 진태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우리 아들을 특별히 기억했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내 아들은 항상 똑똑했잖아. 이틀 후에는 동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아내는 20년 넘게 불치병으로 고생해왔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지만 차도가 없었죠. 만석아, 믿기지 않아. 아내가 지난 검진에서 완전히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았어.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 20년간 병원 다닌 아내의 지병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 만석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다행이네. 기적이 일어난 거야. 마지막으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소식은 영수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산행 이후 만석을 피해왔지만 이날은 직접 찾아왔어요. 영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만석아, 나 복권 당첨됐어. 5천만 원. 축하해. 만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산 것도 아니야. 마트 직원이 실수로 준 번호로 당첨된 거라고. 이게 말이 돼? 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앉을래? 차라도 한잔할까? 셋이 모여 차를 마시며 그들은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곧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 이건 진짜 이상하지 않냐? 그 구렁이. 그것 때문 아니냐? 진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그날 그 생물을 도왔고 이건 일종의 보답 같은 거야. 영수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걸 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만석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운산이 저 멀리 보였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지. 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무기와 산의 신비,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경이로움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모든 행운이 그저 주어진 것이라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모든 선물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던 만석의 발견이 점차 의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금세 입을 모았습니다. 그거 뭔가 있는 거 아냐? 마을 슈퍼마켓 주인이 손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도굴 아니야? 그런 항아리가 왜 거기 있어? 이발소에서는 더 노골적인 의심이 오갔어요. 이무기, 허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오랫동안 산을 다녔다는 노인들조차 비웃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익명의 제보로 문화재청과 언론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만석의 집 앞에 진을 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한 방송국에서는 설운산의 미스터리 보물인가 사기인가 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만석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가슴 아프게도 초라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노인이 이제 와서 사기꾼으로 몰리다니요. 차만석 씨, 정확히 어떻게 그 항아리를 발견하셨죠? 형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을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꿈, 그리고 그가 알려준 장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저 미친 노인으로 취급받을 뿐이었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산을 자주 다니다 보니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만석이 경찰서를 나왔을 때 친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철과 진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영수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우린 이제 끝난 거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무기 이야기가 퍼지면 모두가 우릴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난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아. 영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영수를 막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는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창문을 통해 비에 젖은 어둠에 잠긴 설운산을 바라보았어요.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왜? 만석은 중얼거렸어요. 그는 선의로 행동했을 뿐인데 왜 모든 것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텔레비전에서는 그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의문의 보물 발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문가들은 그런 항아리가 그런 장소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어요. 마치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문득 당시 찍었던 사진이 생각났어요. 산행 중에 동철이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확인해 보았어요. 바위 옆에서 함께 찍은 사진, 4명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구렁이를 발견하기 전이었어요. 만석은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어요. 바위 표면에 희미하게 비늘 무늬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확대해 보자. 구렁이의 눈동자와 비늘이 그대로 바위 표면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진짜였어. 만석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어요. 하지만 누가 믿을까요? 이 흐릿한 사진 한 장을 들고 누가 이무기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그날 밤 만석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무기가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누십시오. 만석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명확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전했어요. 제가 받은 보상금의 절반 이상을 마을 병원과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어요. 차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만석은 단호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죠. 변호사는 더 설득하려 했지만 만석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 오후 그는 공식적으로 보상금의 60%를 기부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억 원은 마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증축 기금으로 2억 원은 상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되었어요. 뉴스가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기부하다니 사기꾼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아무래도 그 노인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흥미롭게도 경찰 조사도 갑자기 진전이 없어졌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석은 그것이 이무기의 힘이라고 확신했어요. 혹은 어쩌면 단순히 사람들의 양심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동철과 진태가 만석의 집을 찾아왔어요. 미쳤어? 그 돈을 다 기부해? 진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미소 지었어요. 내가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 난 이미 풍요롭게 살았어. 하지만 내 노후는? 동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노후는 산이 지켜줄 거야. 만석의 눈에는 확신이 빛났어요. 난 이제 알아. 우리가 산을 존중하면 산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진태와 동철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지만 만석의 평온함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은 혼자 설운산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 산은 그의 친구였으니까요.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준비해온 술병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석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술을 땅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전통, 산신에게 드리는 예의였죠. 그때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석은 문득 작은 비석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직 그와 산과 이무기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표식.
은혜를 베푼 뱀을 기리다. 이 생각을 하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의 뒤로는 설운산의 어둠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석 씨? 영수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만석 앞에 서 있었어요. 영수야,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만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잠이 안 와서요. 계속 그 구렁이 생각이 나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만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다들 처음엔 믿기 어려운 법이지.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뱀이 정말 이묵이었을까요? 만석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야. 두 노인은 함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풍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운산 항아리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갔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만석이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병원 증축 건물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하나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산 아래 작은 집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방문을 피해 살아갔어요. 때로는 호기심 많은 기자들이나 미스터리 탐방객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상은 마을의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를 찾아오면 만석은 정성껏 차를 대접하고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영물은 그냥 전설이 아니야. 때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어른들은 그저 노인의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는 세상의 경이로움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법이니까요. 동철과 진태는 여전히 만석을 자주 찾아왔어요.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철의 아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진태의 아들은 승승장구하는 중이었어요. 영수도 가끔 찾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만석은 혼자 설운산 정상 근처에 술 한 잔을 올렸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게 세워진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뱀을 기리다 만석이 직접 돌을 깎아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비석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어느 날 동네 아이들 중 가장 호기심 많은 지수가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이무기를 본 적 있어요?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보았다는 것보다 느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야.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단다. 할아버지는 이무기가 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수가 또 물었어요.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모르지. 하지만 우리 모두가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넌 공주가 될 수도 우주 비행사가 될 수도 있어. 이무기도 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저 이무기로 남을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그의 이야기는 아이들 사이에서 동화처럼 퍼져나갔어요. 설운산의 이무기, 사람을 돕는 영물,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찾아온 행운.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그 핵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의 78번째 생일, 마을 사람들이 그를 위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그는 감사하게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만석은 설운산을 바라보았어요. 순간 산 정상 근처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그만 볼 수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었어요. 마치 비늘이 달빛을 반사하는 것 같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만석은 알았습니다. 이무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아직 용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고맙네. 만석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그의 말을 받아 산으로 실어 날랐어요. 그날 밤 만석은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설운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젊은 모습이었고 그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용의 모습이 보였어요. 설운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산과 이무기의 오래된 인연 속에서 운명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만석이 이무기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죠.